6월 20일 신시내티와의 경기, 부상당한 타티스를 대신해 경기 중간 대수비로 들어온 김하성은 5대5로 맞선 8회 말 2사 2루에서 타석에 등장합니다. 샌디에고 팬들 중 일부는, 아니 상당수는 이번 타자가 타티스에서 김하성으로 바뀐 걸 아쉽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김하성은 우한 햄브리가 던진 89마일 슬라이더를 결승 투런 홈런으로 연결시켜 샌디에고의 7대5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김하성의 한 방은 샌디에고의 승리 확률을 58%에서 94%로 높여준 영양가 만점의 홈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 후인 6월 23일, 김하성은 팀이 2대0으로 앞선 5회 말 스넬을 대신해 대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컷쇼의 커브를 받아쳐 홈런을 날리는데요. 김하성의 홈런으로 3대0을 만든 샌디에고는 다저스의 추격을 뿌리치고 3대2로 승리함으로써 김하성의 홈런은 또 한 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하성이 날린 5개의 홈런은 공통점이 상당히 많다는 건데요. 먼저 김하성의 홈런은 3개가 커브, 슬라이더와 커터가 하나씩으로 포심 또는 싱커 홈런은 아직 없습니다. 한편 컷쇼를 상대로 때려낸 이번 홈런은 가장 낮은 코스로 들어온 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하성이 날린 5개 홈런은 KBO 리그 때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좌측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김하성은 홈런이 나오는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데요. 4월 11일 김하성은 데뷔 후 22번째 타석에서 조던 라일스를 상대로 첫 홈런을 때려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홈런은 그로부터 무려 63타석 만에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홈런 역시 두 번째 홈런 후 60타석 만에 나왔으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간격은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네 번째 홈런은 세 번째 홈런을 때린 후 24타석 만에, 그리고 다섯 번째 홈런은 네 번째 홈런 이후 불과 8타석 만에 나오게 됩니다. 어제 나온 김하성의 5호 홈런은 그 대상이 클레이튼 컷쇼였으며 특히 컷쇼의 커브를 받아쳤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로써 김하성은 컷쇼를 상대로 홈런을 때려낸 최초의 아시아 선수가 됐으며 2014년 브랜든 힉스 이후 처음이자 역대 두 번째로 컷쇼가 노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던진 커브를 홈런으로 연결시킨 선수가 됐습니다. 한편 컷쇼가 2008년 메이저리그 데뷔 후 정규 시즌에서 던진 노볼 투 스트라이크 커브는 어제 경기까지 666개인데요. 컷쇼가 노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던진 커브의 성적은 288타수 29피안타, 피안타율 1할 1리, 2피홈런 181삼진으로 김하성에게 홈런을 맞기 전까지는 피안타율이 9푼 8리였으며 홈런이 될 확률은 0.15%, 그리고 삼진이 될 확률이 63%였습니다. 한편 컷쇼를 상대로 홈런을 때려낸 선수는 그야말로 쟁쟁한 타자들인데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정규 시즌에서 커브 피홈런이 없었던 컷쇼는 2014년부터 크리스 브라이언트, 놀란 아레나도, 로날드 아쿠냐, 찰리 블랙몬, 에런 저지, DJ 르메이유, 앤서니 랜돈, 마이크 트라웃, 알렉스 브레그먼, 그리고 김하성 등에게 홈런을 맞게 됩니다. 레퍼런스 수비 기여도 1.2가 내셔널리그 전체 2위일 정도로 수비에서 대활약을 하고 있는 김하성이 더 고무적인 것은 공격도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김하성은 4월 OPS가 0.591, 5월은 0.572로 메이저리그 평균인 0.713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하지만 6월에 기록하고 있는 0.978은 0.991을 기록 중인 토미 팸에 이어 팀 내에서 두 번째로 좋습니다. 참고로 6월 OPS는 마차도가 0.923, 타티스가 0.919, 크로네너스가 0.857입니다. 하지만 김하성이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공에 완벽하게 적응했다고 보기에는 6월에 나온 타석수가 32타석밖에 되지 않는데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려면 타구의 질이 달라졌어야 합니다. 이에 김하성이 날린 타구를 월별로 살펴보면 발사각도가 5월부터 높아지긴 했지만 타구 속도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타구에서 차지하는 배럴 타구의 비율과 95마일 이상 하드히트의 비율 역시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하성의 타격 성적은 6월 들어 왜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을까요? 김하성의 월별 성적을 구종별로 나눠보겠습니다. 공격력을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지표이자 조정 득점 생산력의 기반이 되는 WOBA는 0.370 이상이면 준수하며 0.400 이상이면 대단히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0.434, 타티스가 0.4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 김하성은 페스트볼의 WOBA가 대단히 좋지 않았지만 변화구는 4월부터 수준급이었습니다. 5월에는 페스트볼이 조금 반등하지만 오히려 변화구 기록이 크게 나빠지는데요. 그러나 6월 들어 김하성은 페스트볼이 수준급인 0.370을 넘고 변화구는 최상급인 0.487을 기록하게 됩니다. 다만 WOBA 역시 결과로 계산하기 때문에 타구의 질이 반영된 XWOBA, 즉 조정 가중 출루율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XWOBA로 보더라도 김하성의 패스트볼 대처는 점점 좋아지고 있으며 오히려 WOBA로 봤을 때 6월의 김하성은 패스트볼과 변화구를 상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김하성은 방망이를 냈을 때 콘택을 만들어내는 콘택률이 4월 79.1%와 5월 78.7%에서 6월 83.6%로 크게 좋아지는데요. 그 사이 김하성은 두 가지 큰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먼저 김하성은 KBO 리그부터 유지해온 철저한 당겨치기에 변화를 줍니다. 3월 김하성은 11개의 안타 중 9개가 좌측 필드로 향했을 정도로 당겨치기 일변도였습니다. 하지만 5월이 되자 처음으로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에는 확실한 분리에 성공하는데요. 즉 변화구는 확실히 잡아당겨 장타를 만들고 아직 속도와 싸우고 있는 패스트볼은 센터 또는 반대편으로 날려 단타를 만드는 투트랙이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김하성에게 일어난 또 한 가지 변화는 레그킥을 포기한 겁니다. 강정호는 레그킥을 포기하지 않고 메이저리그 적용에 성공한 반면 박병호는 레그킥을 포기했다가 더 나빠졌기 때문에 김하성이 누구의 길을 가게 될지가 정말로 궁금했는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레그킥을 토탭으로 바꾼 김하성은 레그킥을 포기하고 얻은 대단히 짧은 추가 시간이 성관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그킥을 포기했을 때 가장 우려했던 파워 상실에 대해서는 레그킥 없이도 변화구는 충분히 잡아당겨 넘길 수 있다는 걸 변화구 홈런을 통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김하성이 타격에서도 확실하게 메이저리그에 적응했다는 걸 나타내는 증거는 95마일 이상 패스트볼을 홈런으로 만들었을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최소한 올 시즌만큼은 변화구를 잡아당겨 장타를 만들고 패스트볼은 욕심내지 않고 컨택에 주력하는 지금의 전략을 수정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을 1할 9푼 4리에서 시작해서 2할 1푼 7리까지 끌어올리게 된 타율이 2할 5푼을 넘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욕심을 내 패스트볼 당겨치기에 도전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하성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건 수비에서 충분한 승리 기여도를 쌓고 있으며 팀은 김하성의 타격이 성장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하성은 현재의 모습으로도 충분한 몸값을 하고 있는데요. 주전 8명이 확실하게 정해진 샌디에고는 김하성과 프로파가 9번째 선수를 두고 경쟁했고 프로파가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에 프로파가 243타석을 소화한 반면 김하성은 70% 수준인 177타석인데요. 하지만 김하성은 5홈런 21타점, OPS 0.650으로 1홈런 17타점, OPS 0.586의 프로파를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김하성은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1.5가 3.4인 타티스와 3.1인 크로네너스, 2.5인 마차도와 1.9인 그리샴, 그리고 1.6인 토미팸 다음으로 팀 내 야수 중 6위에 해당되는데요. 반면 올해 연봉이 2,250만 달러인 마이어스는 0.6, 2,100만 달러인 호스먼은 0.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김하성과 같이 700만 달러를 받는 프로파의 승리 기여도는 마이너스 0.2입니다. 지난 겨울 팬그래프닷컴은 한국 팬들이 놀랄 정도로 김하성을 대단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팬그래프와 가장 친한 샌디에고가 정말 필요한 거냐는 질문을 뒤로하고 김하성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김하성도 경쟁이 덜한 팀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 속에 샌디에고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김하성과 샌디에고 양쪽의 선택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김하성은 지금의 타격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김하성은 아시아가 배출한 메이저리그 최고의 내야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인사이드 MLB였습니다.